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이 시간 현재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당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영 기자. 자, 청문회 분위기 지금 시간은 어떻습니까? 오전 10시부터 청문회가 시작됐고 지금 증인들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언은 하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문회장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3명의 증인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느냐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간사는 무엇을 물을 줄 알고 선서를 거부하느냐며 증인들을 향해 소리쳤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리 검토 이후 즉각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증인으로는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모두 12명이 채택됐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 사령관은 오후에 화상으로 참여하겠다 밝혔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한 개인이 국가 최고 권력을 상대로 버틴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적법한 지시였다 다시 한번 해명했습니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자들과 통화한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회수하라고 최초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등을 밝혀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김수민 정치평론가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량급 인사들이 잇따라서 출마를 공식화하고 나섰죠.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지금 미니 대선급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당권 주자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전달한 인물들이 3명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19일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이 세 후보도 출마 의사를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서 직접 전달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심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모두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기 전에 미리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얘기를 한 걸 보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전당대회는 흥행을 제1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총선 참패 이후로 당원들이 떨어져 있는 사기를 이번에 한번 올려보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획들을 했는데 사실 뾰족한 수는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오면서 특히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저희는 흥행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 좀 덜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4명의 후보가 모두 본인이 출마 의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에게 본인의 이 당대표로서의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은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거는 아무래도 나머지 3분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오찬 초대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용산과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번 전화가 어떠한 의미로서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이 아마도 언론과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4명이 지금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인물들이죠. 자, 그런데 이
넷이 모두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이미 이 출마 의사를 전달을 했다. 자, 19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했고 어제 이 나머지 셋이 전달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가운데 특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직접 만난 것으로 또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 다른 업무 보고차 간 것이 이제 명분이었으나 실제로 가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가 지금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출마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지금 판세가 확 바뀌었습니다. 좋게 보면은 되게 활력소가 된 거고요. 나쁘게 보면 특정 인물들은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당권 구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예상은 하셨나요? 뭐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지난주 아마 주말일 겁니다. 금요일인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그래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자기가 놓으려고 했다가 못 돕게 됐다고. 대통령과의 상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 다른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자, 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제 이제 만나고 어제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굉장히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양각색의 후보가 짜여졌는데요. 네. 네 후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친윤을 표방하면서 친윤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 또 친윤을 표방하지만 친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윤상현 후보, 네. 또 비윤을 또 표방하면서 친윤의 지원을 또 어느 정도 받는 나경원 후보, 또 비윤을 표방하면서 또 지지를 아예 못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 이렇게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2022년에 결국 재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때도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때도 사실상 개입을 했었다고 모두들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원희룡 후보가 사실 그 이전까지는 뭐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는 말을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윤석열 의원의 말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가 19일 날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우리가 전격 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아무도 예측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부터가 용산 대통령실이 또다시 개입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좀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네. 제가 아까 친윤이다, 뭐 비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전당대회 구도는 친윤 비윤이 아니라 친한 반한이다. 네. 한동훈으로 지금 이미 무게의 중심축, 권력의 중심축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번 판세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대통령실이 이거를 뭐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여권 당권 주자들이 윤 대통령에게 의사를 미리 밝힌 것을 거기까지가 아니고 지금 아예 개입이라고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보고 계시는데 글쎄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심, 특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윤심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바꿨고 윤상현 의원 얘기로 보면은 마치 이 윤 대통령이 뜻을 밝혀서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갑자기 출마한 것처럼 그렇게 내비쳐지거든요.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일단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네. 낙선을 하고 바로 직후에 당 대표 선거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보통 정치 공식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출마설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중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건 네.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의중을 떠나서 친윤 후보라고 딱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이유는 사실 하필이면 또 나경원 의원이 자신이 친윤 후보가 아니다. 그 프레임에 넣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직후에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표도 조금 얻고 비윤표도 조금 얻는 포지션으로 비춰진다면 원희룡 전 장관이야말로 찐윤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 객관적인 사정까지도 같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번 선거는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타로 나온 그 측면의 선거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정면 승부가 시작됐다. 이 당의 친윤과 친한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선거 떨어졌는데 다시 뭐 어디 나온다는 거 이제 그만 좀 비난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재명 대표도 대선 떨어지고 당 대표 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총선 뭐 패배하고 또 출마하는 거고 이제 정치권에서 그냥 일반화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공식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요. 뭐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대표까지 점점 큰 선거를 치르고 패배했다가 복귀하는 시점은 빨라지는 것이 지금 정치 트렌드입니다. 참고로 원희룡 전 장관은 인생 살면서 처음 떨어진 거죠, 이번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한 번.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모두 당선이 됐고 이번에 처음 낙선을 했죠.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난 총선 때 원희룡 전 장관을 전폭 지지했었죠.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자, 명용대전의 승리를 다짐을 하던 그 두 사람의 모습. 3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은요. 이제 경쟁자로 만나게 됐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저희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아니. 야 이게 이거 좋아해? 어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이걸로. 네, 한동훈 위원장께서 사실 거의 주저앉을 정도의 지금 상태라 그럽니다. 국민들의 절실한 그 마음을 이끌어내 주십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게 된 두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요. 출마 결심을 알리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정의 한마음 한뜻. 그러니까 유난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일과제를 가지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들을 때는 상대 지금 후보로 만난 원희룡 전 장관이 당정의 한마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를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레토릭이 상당히 치열하게 맞붙는 지금 경선 초반 국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 일성으로 당정의 한마음 한뜻을 강조를 한 셈입니다. 네. 이 두 레토릭이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당정이 사실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대전제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라면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강론에 있어서 당이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입장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항상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자 원희룡 후보로서도 당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대전제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장관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용기라고 하는 그 레토릭만으로는 뭔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두 후보가 각자 자신의 그 당정 관계에 대한 소신에 있어서 빈틈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강론을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이면서 당원과 지지층을 설득할 것이냐, 저는 네.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출마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불과 한 이틀 전입니다. 이때는 서로 눈치 게임을 하듯이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계속 조용히 있었는데 1번으로 원 전 장관이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줄줄이 지금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죠.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또 조금 전에는 윤상현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제일 먼저 출마를 할 것 같았던 나경원 의원도 날짜를 정했는데 이제 오는 23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비장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했는데도 어떤 변화에 처절한 몸부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말로 분노해야 합니다.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절절한 심정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재창조하고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합니다.
출마 요구는 물론이고 당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해주셔서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정말 넓고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야 출마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치고 나오느냐 했는데 다들 나경원 의원이 치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치고 나오면서 지금 두 사람이 약간 조금 뻘쭘해졌어요. 그렇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의 대항마로서 나경원이 나오는 것 아니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저께 그 얘기를 했었죠. 저 그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죠. 네,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한동훈의 대항마라는 표현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네. 것을 우리 방송국 쪽에도 알려오기도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이런 식의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결선으로 가게 되고 그때는 현실적으로 친윤계의 의원들과 그리고 당원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생각했던 그 표심이 원희룡 전 장관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특검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이제는 보수계에서도 파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도 과거에 물론 원내대표를 할 때 선명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에 개항에서 보여줬던 모습만큼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어제 정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일요일로 미룬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 출사표 공식 일정을 저희가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정을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오후 1시 23일입니다. 일요일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데 오후 1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후 2시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언론에는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게 발언을 하는 공식 발표를 하는 거는 일요일에 오후 3시에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친윤 대 비윤이 아니라 친한 대 반한이다. 이렇게 구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저 후보들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놔두고 나머지 후보들이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하게 된다면 한 비대위원장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그 후보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표밭을 잠식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경원 의원은 원래 나온다고 예상이 됐던 상황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가세를 했잖아요. 네. 근데 가세를 하면서 딱 구도가 깨지면서 삼각 구도가 되고 이런 것으로 가느냐. 근데 아직 그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죠. 오히려 친윤계가 더 분할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일각에서는 결선 투표까지 가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결선 투표에 진출한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를 해서 역전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깨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아예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를 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냥 한 전 위원장은 표가 잠식이 안 되고 나머지끼리 이제 표를 잠식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결선 투표에 가도 그 후보들의 지지층이 다 모인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에 우리 지지 후보가 떨어졌는데 굳이 그러면 다른 후보 그것도 이길 것도 불투명 후보를 밀어야 되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를 깰 수 있는 정치 공학 이런 것들은 발견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한 명 한 명씩 계속 나오는 상황이 오히려 이 구도를 한동훈이냐 아니냐 네. 이거로 더 굳히는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당권 주자들의 윤곽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이번 전당대회 최대 이슈는요. 바로 지금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후보들의 합종 연행, 이거에 따른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여부입니다. 출마자가 많을수록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표가 갈리니까요. 자, 여기에 비한 연대가 탄력을 받게 되면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노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생기네요. 지금
강 비대위원님은 저기 위원님은 씩 웃는데 아마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거를 네. 혼자 흐뭇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일단 23일 날 전당대회를 하고 지금의 가안으로서는 하루 정도 쉰 이후에 1대1 토론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네.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28일 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26일 날 K보팅하고 또 27일에는 K보팅을 못한 분들의 ARS 그리고 결선에서도 똑같이 그 일반 국민 2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결선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사실 결선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가 걱정했었던 흥행은 이제 한시로 놓았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굉장히 네. 좀 속으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지금 유난 갈등을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든 돌파를 하거나 해소하는 뭐 묘수를 하나 던진다 그러면 또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지난해 비대위원장직 수락 연설문을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어떤 내용을 담겼었는지 잠깐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자,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가사 그리고 윈스턴 처칠을 인용하고 그리고 저때 또 유행어처럼 생긴 게 동료 시민. 이런 것들이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쓴 연설문 때문에 유행된 또 회자됐던 단어인데 요번에도 출마 선언문에 직접 본인이 집필할 것이다. 본인이 직접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직접 쓸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23일 오후 2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때 그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저희가 봤듯이 이제 뭐 윈스턴 처치의 연설문을 일부 변형을 한다든가 또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가사를 차용을 해서 변형을 한다든가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표현 방법을 메시지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봐도요. 상당히 본인의 손길이 많이 간 듯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다른 정치인들의 메시지와 좀 다른 것이 그 본인만의 고유한 문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주어를 짧게 가져가면서 뭐 컴마를 쓴다든가 네. 또 마지막에 가서 한 문장을 따로 한 달라고 뽑아서 결구로 쓴다든가 그런 특성들이 보여요. 그리고 모바일 화면에서 한 화면이 절대 넘어가지 않게 네. 모바일 화면으로 한 3분의 2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길이를 쓰는 것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연설문에도 어떤 그 본인만의 고유한 색채가 담길지 그런 부분이 많은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SNS 문장 분석하신 건 개인적인 견해로 제가 알고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출마 신고입니다.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락해 대표 경선 출마 사실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해진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열심히 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청문회 공세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하루만 국회 상임위 두 곳에서 각각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당이 불참한 채 열린 법사위에선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등 이 국방부와 해병대 핵심 증인들이 피의자 신분임을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거짓 인터뷰의 종말입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거짓 보도를 하게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번 사건은 거짓 프레임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무기 지원 대 큰 실수입니다. 대통령실은 군사동맹을 강화한 북러 정상회담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무기 지원 수준은 러시아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수사한 죄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백현동, 불법 송금 등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 내부에선 이들을 국회 법사위에 불러 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박상용 검사는 검찰 내부방에 올린 글에서 이화영 씨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대화 물고 틀까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대화기구를 출범시켰지만 대정부 초강경파인 임현택 의협회장이 참여하지 않아 주목됩니다. 빅5 대형 병원으로 번지던 무기한 휴진 움직임은 일단 멈춘 상태인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이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과열 조짐까지 보일 정도로 연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 원희룡 전 장관이 깜짝 등판하면서 어대한, 즉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란 기류를 뒤흔드는 등 그 파장이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별 생각이 없는 듯했던 원 전 장관의 예상 밖 등판 배경에 용산의 의지가 작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무성한 상황에서 원 전 장관이 출마 선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의 원픽으로 여겨져 왔지만 뜻하지 않게 용산 지원서를 등에 업은 원 전 장관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처지가 된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불출마를 종용했던 이른바 연판장 사태를 언급하면서 제2의 연판장 이런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네,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세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후보 등록일이 가까워지자 여권 잠룡급 인사들이 이 속속 경쟁에 뛰어들면서 정말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흥미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친윤계에서 이 한 전 위원장에 맞설 후보를 어떤 후보를 지원하는지 등이 이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제 전격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이 하루 전날인 그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서 그 원 전 장관의 이 당대표 출마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지, 이 원 전 장관의 전격적인 출마 결심에 윤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루랄 기자가 직접 원 전 장관 측의 입장을 들어봤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원 전 장관 측 인사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원 전 장관은 일단 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엘살바도르에 다녀왔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당권 도전의 뜻도 전했다고 합니다. 원 전 장관은요, 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인한 불안하지 않은 리더십 이런 게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 포인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측이긴 합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에 윤심이 작용한 게 사실이라면 가장 당황스러울 사람 친윤 이철규 의원과의 연대설까지 제기됐을 정도로 친윤계의 지원이 유력해 보였던 나경원 의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의원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요. 오늘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표현까지 직접 꺼내들면서 친윤 그리고 원 전 장관을 향해서 사실상 날을 세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는 정치를 정말 타파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형국을 보면 제2의 연판장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고 대통령실을 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이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정치권에선 출마 선언 전날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보도까지 나온 원희룡 전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요. 사실상 대통령실과 친윤에 대한 불만 표시이자 일종의 경고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경우 나 의원이 유력 선두주자인 한 전 위원장에 맞서 원 전 장관과 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윤 연대로 한 전 위원장과 손잡는 구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나온 나경원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고 또 줄 서는 이런 정치 정말 타파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제2의 연판짜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께서 통화하셨다는 보도인데 이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게 되면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뒤에 이른바 윤심이 자리 잡고 있다. 제2의 연판장이다. 이런 평가는요. 다른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에게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 전 장관의 전격 출마 선언을 보고 어떤 분과 술을 먹고 확답도 받지 않았겠냐 이렇게 애둘러 윤심 논란을 꺼내 들었고요. 정치 평론을 하고 있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또 다른 연판장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는 이제 조직의 뒤에 새를 업고 지금 발표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마 최근에 어떤 분하고 술을 드셨을 거예요.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아이 글쎄요. 그런 것까지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지금 저는 나오셨다고 보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또 뒤통수 때리네? 친윤이?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또 다른 형태의 연판장.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나경원 전 대표도 상당히 좀 이런 낌새도 좀 눈치채고 상당히 좀 고민도 하고 좀 항의도 하고 뭐냐 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팬카페에서도요. 비슷한 결의 글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의 온라인 팬카페 위드훈이에 올라온 글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출마로 윤 대통령이 작년과 똑같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요.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이제 나경원 의원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질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또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요. 원희룡 장관은 오늘로 이 국회의원회관을 방문을 하는데요. 이참에 이 나경원 의원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들 이제 그 출마 배경을 놓고서 윤심 논란의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회동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관심사는 한동훈 대세론에 맞선 나경원 원희룡 또는 원희룡 나경원 연대, 그러니까 나원 원나 연대의 성사여부일 겁니다. 물론 지금 나 의원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과연 쉬울지 솔직히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다만 원 장관 측은요. 특별히 나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 국회를 찾아서 이 윤상현 의원과 김기현, 김재섭 등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원 전 장관은요. 이 국회 사무처 당직자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친윤의 지원을 받는 후보든 아니면 비윤계로 분류되는 후보든 여권의 당권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존재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용산과의 관계가 여전히 숙제로 지목되는 한동훈 전 위원장 역시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나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 총선 후에 윤 대통령과 만남을 전혀 갖지 않는 등 꾸준히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불거져 왔는데요. 그제 직접 윤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은 열심히 해보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한 전 위원장 인사가 전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단답형으로 답을 한 것이 다였다. 통화 시간이 10여 초였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들도 나왔지만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선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당정 관계에 대한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더 나아가 일부 껄끄러울 수 있는 관계인 친윤계 의원들에게도 잘 부탁한다, 도와달라는 전화를 직접 걸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도 윤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는 민심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관계라고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건 민심이에요. 대화, 토론, 그리고 시간이라는 마법이 있어요. 그렇게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미리 출마 신고를 한 건 이 원 전 장관과 한 전 위원장뿐만 아닌데요.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이미 윤 대통령에게 출마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라와 국가, 국익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당부를 똑같이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은 공식 출마 선언 날짜와 시간을 놓고서도 식경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인데 모두 후보들이 지금 그 선언 날짜와 시각을 공지를 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는 일요일에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후발 주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전 장관도 역시 같은 날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강으로 평가되는 한 전 위원장과의 정면 대결 의지 이걸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은 그보다 1시간 늦은 같은 날 오후 3시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바톤 터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원 전 장관 입장에서는 선두주자인 한 전 위원장과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메시지와도 차별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 전 장관 측은 그냥 좋은 시간대를 골랐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지난 총선 과정을 돌이켜보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 원희룡 후보의 선거를 아주 세게 아주 강하게 지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친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총선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당권을 놓고서 일전을 벌이게 된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친밀감을 드러냈던 한 전 위원장 그리고 원 전 장관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나 이거 닭똥집이야. 똥집. 나 이거 사줘. 그럼 먹여주자. 이걸로. 개항에서 원희룡 후보가 내는 개항 시민과 인천 시민을 위한 공약들 저희 당과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예고한 당권주자 또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 의원인데요.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보다 1시간 빠른 23일 오후 1시에 같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밝힐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죠.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이 전당대회 핵심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의 당심 잡기에 나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잇따라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요. 잠시 후에 오후 4시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난 뒤에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별도로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만큼 당원 수가 많은 영남권 표심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의원은 이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당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특히 이 당 자강론을 주장을 하면서 보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나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지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홍 시장은요, 지난해 이 전당대회 직전에는 나 의원을 향해서 금수저 출신의 위선, 내부 흔들기다 이렇게 날을 세웠지만 또 최근에는 당권 주자들 중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역량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이 대구 경북 지역 기반의 종합 일간지죠. 이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희룡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제가 또 모태 TK잖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대구 공군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한테 안 나간다고 열심히 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조금 놀랍기는 했어요. 당황스럽기는. 이게 우리 당이요. 뿌리랑 역사가 없어요. 늘 새로운 사람을 찾고 정당의 뿌리이고 정당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당이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요. 우리 당은 정말 아주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이에요. 네. 당이 아무리 망해도 저는 이 당과 역사를 같이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고 지켰는데요. 제4의 주자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오전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의원 역시도요. 그에 앞서 진행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을 향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오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성공시킬, 추동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며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원 전 장관이 최근까지 자신을 돕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다며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질문엔 의례적인 것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친한
네,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자기가 놓으려고 했다가 못 돕게 됐다고. 황당하기보다는 뭐 하여튼 왜 갑자기 그러나 그랬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그제 대통령하고 통화해가지고 출마 소식도 알리고 잘해보라는 뭐 그거를 격려도 받았대요. 의례적인 전화라고 보는 겁니다. 이 신뢰관계가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갔다라고 봅니다. 사석에서 대통령을 그 사람 아니 대통령을 사석에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신뢰관계 형성이 됐겠어요? 당정 관계에 있어서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오전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현재까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경원, 윤상현 의원 이렇게 4파전으로 윤곽이 잡히게 됐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무의미한 도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짧게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다음 주 화요일에 마감되는 만큼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 한동훈 전 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윤상현 의원 외에 다른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4파전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잠룡급 주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면서 미니 대선급이란 평가까지 나오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한동훈 대세론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2위 싸움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짚어드렸지만 이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에 반한 연대가 구성될지 아니면 반윤 연대가 구성될지 이 부분도 이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래도 당심과 민심 모두 지지세가 큰 한 전 위원장이 앞서 있다라는 관측이 우세하긴 합니다. 한 전 위원장 측에서도 이기더라도 원사이드로 크게 이겨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당권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녹취 다 들려드렸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온 데 대해서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당권 경쟁 참전 이게 지금 여권의 이 당권 경쟁 구도를 흔드는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주목이 되는 건 나경원 의원이 이런 원희룡 전 장관의 전격적인 출마를 빗대서 제2의 연판장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의 연판장 사태는 친윤들이 나경원 의원을 당권 경쟁을 하려던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힌 거의 힘으로 주저앉힌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결국 이번 당권 경쟁에도 친윤 또는 용산이 뭔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공격을 펼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2연판장 사태라는 것이 결국은 친윤이 원희룡을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원희룡이 등판을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등판을 하니까 그 결선 투표에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1위를 할 것은 뭐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 3위가 결합을 해서 결선 투표에서 역전극을 일으킨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과거에 2010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한번 단일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가장 앞서 나가니까 견제를 하기 위해서 2위, 3위가 후보 단일화를 해서 나경원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오세훈 후보에게 졌죠. 그 상황이라서 제2차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경원 의원이 친윤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제2의 연판장 사태라고 하면은 실제로 반한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저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윤심의 향방을 짐작을 하면서 표가 많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80%가 책임당원 투표인데 그렇죠? 책임당원의 여론이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도 더 견고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현 정권의 안정을 바라는 그 측면, 또 하나는 여전히 2조 심판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 여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의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서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간다는 이 여지를 표현을 하는 쪽이 아무래도 좀 승산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측면에서만 얘기하면 가장 억울할 거예요. 또 나는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수모.
그러니까 저는 순환사라고 보는데요. 근데 결국에 나경원 의원이 자초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확실하게 친윤 그룹으로 붙든지 아니면은 비윤 그룹으로 가든지 반윤 그룹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모두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친윤 그룹에서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나경원 의원을. 우리가 이거를 우리 나경원 의원을 지지해서 친윤 그룹의 새로 세울 수 있을까? 조금 좀 가능성은 있지만 믿음이 안 간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원희룡 전 장관을 선택한 것 같은데 사실상 원희룡 장관은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친윤 그룹이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어차피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도 대권 꿈을 꾸고 있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미래 권력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넘어야 될 산입니다. 뭐 이번에 한번 넘어보자. 라는 차원에서는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론을 어떻게 꺾을지 모르겠으나 수치상으로는 쉽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나 이 세 분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 흥행 파트너로서 가는 것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경원 의원의 정치력이 갈수록 쇠퇴하는 측면이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 나경원 의원의 반론권 부장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금 서 패널께서는 이제 나경원 의원과 친윤계의 어떤 그 연대 이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한 전제에서 지금 논평을 해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는 친윤계의 어떤 그런 도움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적으로는 이른바 이제 나경원 이철규 연대 이거에 대해서까지 아주 강한 부정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정사실화한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 듯해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